좋은 이름 맞습니다. 네, 저기 성함하고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까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거기 누르시면 됩니다. 네, 지금부터 시간 되겠습니다. 예, 저는 상상교육포럼이라고 하는 학부모 단체 대표를 하고 있고요. 학교폭력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가 전체 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죄송한데요. 지금 옆에서 부산 대표님이 개입 시점에 대한 얘기 계속 하셨는데 성함. 네, 상상교육포럼 박태현이라고 합니다. 네. 제가 드린 자료는 그 경찰서에 수사 받으러 가면 진술 쓰러 가면 제일 먼저 주는 자료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행정공무원용이지 학부모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상황이 딱 떠져졌을 때 요거를 용어를 바꿔볼게요. 피해 학생하고 피해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. 저희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일자 받는 안내문 받을 때까지 종이 한 장 안내 받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사안처리 가이드북은요, 공무원이 이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를 안내해 주는 거지 학부모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.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, 경제적 지원, 심리적 지원, 법률적 지원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경찰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.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에 가던, 가피 학생 조언 상담 기관에 가던, 법률 구조 공간에 가던, 아니면 아동학대 같으면 아보전에 가던, 어딜 가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라는 걸 안내해 주는데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.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서,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제공 안내서, 법무부하고 경찰서에서 만든 문서인데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뭔지 알 거예요. 그 다음 페이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오는 절차 안내문 딱 한 가지입니다. 2025년도 가이드북에 처음으로 들어갔고요. 이거 보시면 공무원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일할 거예요로 설명했어요. 어디 가서 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없습니다. 맞아요.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해가지고 안내문이 이게 나와요. 이 안내문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교육부에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. 왠지 모르겠어요, 저도. 자, 여기 보시면요,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정신의학과 가지고 진단서 받고 의견서 받으려면 몇 주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죠? 이 안내 받고 소견서 받으러 가면 받을 수 있나요? 아니요. 예. 접수와 동시에 48시간 이내에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합니다. 학부모는 뭘 안내 받죠? 48시간 이내에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72시간은 받나요? 아니요. 예.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 받을 때까지 저희는 한 장도 못 받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무슨 소견서를 내요?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서면 진술 의견서, 여기 가서 이 시점이 되면 언제 시점이야? 3주 이상이 지났습니다. CCTV 다 지워졌어요. 맞습니다. 학교에 CCTV 청구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 있었나요? 없었어요. 청구 말로 하라 그러죠. 국민신문고랑 정보공개 포탈은 학교가 신청이 안 됩니다. 유일한 방법은 가서 내거나 문서24인데 문서24라는 거 알려주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교원이 몰라요, 아예. 예.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죠?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.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아까 법률 지원한다고 구정 대표님 얘기하셨잖아요. 2020년도 매뉴얼에는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의 매뉴얼에 법률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. 물론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하고 그걸 설명할 기회도 없지만 2025년도 매뉴얼에서 사라졌습니다. 왜? 제로센터가 나타났거든요. 여기서 법률 지원을 하겠대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자, 제로센터가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진행하거든요. 그게 불만이 생겨서 이의 제기를 하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? 제로센터예요. 예. 저희가 제로센터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 쓰는 건데요. 그게 가해든 피해든 간에요. 거기서 도움을 받으라고요. 그래서 제로센터의 법률 기능을 다 옮기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에서는 법률 기능이 빠졌어요. 법률 지원 기능이. 그나마 연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마저도 빼버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제로센터로 다 넘기고
그 사람들 도움받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. 구조가 이상하잖아요. 맞습니다. 조속자 공무원이 좀. 예.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요. 구조적으로 아까 그 피학생 지원 전담 기간 사설 기관들이 들어가면 왜 안 되느냐? 위센터 하고 있는 데들 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. 피학생 전담 기관에 위센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? 제로센터를 잘못한 걸 위센터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. 이게 돼요? 여러분들이 위센터 직원이면 옆에 방에 있는 제로센터 직원들을 괴롭히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를 위센터 분들이 도와주실까요? 아니요. 예.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그래서- 입은 사람들은 위클래스 위센터를 이용을 안 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만 보면. 그러니까 이게 초기 지원 부분이 핵심인데 이런 사건들은 그게 누가 잘못했는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. 근데 초기 지원을 받을 방법이 현재 매뉴얼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. 초기 3일 이내에 구 대표님은 얘기하시는데 보고는 48시간 이내에 하면서 주말 끼면 전화라도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48시간이 아니라 기약도 없고 제도도 없고 센터들 얘기하시죠. 센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 센터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뭔지 알려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. 네. 예, 네, 이상한 마무리. 네. 그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구체적인 또 전혀 모르는 이 제도 이해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.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 이태원 2012구 이태원 그때 혼란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겪었던 일을 막 생생하게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. 그거하고 막 웃고 얘기 되면서 이제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. 이게 결국 알고 보면 행정 중심의 이 프로세스에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없는,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나 저는 가해로 뭐 어쨌든 확장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당사자인 사람들이 그 안에 문서 안에 매뉴얼 안에 없는 어느 틈인가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주실 분 두 번째. 네? 혹시 여기에? 요게 바로 붙여서요? 네, 그러면, 네네네.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분의 발언을 위해서. 네. 초기 저는 이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, 그러니까 지원, 안내를 포함해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안내가 정말 부실하고 참석 안내문 받기 전까지 종이 한 장 받는 게 정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정말 100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두렵거나 이래가지고 100을 받은 것 중에 한 10도 못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그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근거로 본인이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고 당시 만약에 변호사라도 뭐 자금력이 있어서 변호사라도 있었으면 뭐 육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써라 이렇게 조언이라도 좋겠지만 그런 조언을 못 줘서 100 중에 한 20밖에 못 썼다. 이러면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확인서를 근거로 이제 참석 안내문을 작성하니까 참석 안내문이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돼요.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. 부모님들은 피해를 본 게 100인데 왜 5밖에 안 적혀 있냐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뒤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안 돼. 참석 안내문을 다시 안 바꿔주시고 그래서 심의를 가면은 이제 그러면 가해 학생의 방어권 문제가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심의위원으로 겪었는데 가해 학생의 방어권 때문에 거기에 없는 내용을 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다시 신고를 하셔라 이렇게 돼가지고 초기 어떤 그런 안내가 잘 안 되고 법률 지원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제 피해 사실을 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. 네. 초기 법률 지원 이게 뭐 발언이요? 네. 여기에 붙어서? 네. 우리 주최 측에 네 그러면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사회 하다가 저도 n분의 1로 1분만 조금 쓰겠습니다. 초기 그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공감이 돼서요.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토론이 응보적 정의에서 이제 회복적 정의를 전환을 좀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계신데
저는 회복적 정이 이제 서클 대화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. 그 대화를 할 때 가장 대화 진행이 안 되는 그룹이 자기 입장을 이미 정해버린 그룹들은 대화 진행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초기 이제 조금 이 논의에서 조금 발전이 돼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문가도 상당히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길러내고는 계신데 훨씬 더 많은 숫자도 많아져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 한번 제가 전문가분들을 좀 투입을 시켜봤을 때 이틀 만에 학생들이 입장을 정리합니다. 가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제안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사고 안 해요. 그쯤 되면. 그래서 교육부 오늘 나와 계신데 가장 초기에 오늘 교사분들도 계신데요.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이틀만 이제 조사를 하시잖아요.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하십니다. 어떻게 하시는데 그 조사 선생님들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학급 전체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6학년 아이들이 같은 말을 8번을 했어요. 조사 단계에서. 그러고 나면 한 이틀 사이에 아이들 입장 다 정해집니다. 그러고 나면 회복 전문가, 서클 전문가 들어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이제 그냥 자동 학폭 심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한 이틀 안에 정말 그 아이 학교와 발달 단계와 대화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빠르게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부 담당자 계실 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. 네.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네네. 뭐 자연스럽게 틀어지네요. 위클래스 위센터가 있고 뭐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이 있고 지금 뭐 개수로는 보면 304개 막 얘기하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냈을 때는 이제 그 위클래스 위센터가 있기 전이었고 그냥 뭐 한 사람이 뭐 여러 학교 돌아다니면서 상담실 하는 그런 선생님이 책임지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위센터 위클래스가 생기면서 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진짜 뭐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서 뭐 청소년 상담사 뭐 학교폭력 상담사 이런 자격증 취해서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해서는 전문 공부를 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투입 예산이 없어요. 예산을 배정을 안 해요. 그러니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을 안 되고 어설픈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더 꼬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심리상담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그 예산을 제로화 시켜버려갖고 그걸로 또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지금 시위를 할 판이에요.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그런 투입을 안 한다고요. 정말 필요한 건 전문가 투입인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